여러분들, 오늘은 일본에서 3대 미제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이시이마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이시이마이입니다. 이건 199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 단서 하나 없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전말을 한번 알아봅시다. 때는 1991년 7월 25일이었어요.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건축업을 하고 있던 이시이 케니치 씨와 그의 아내 요시코 씨, 케니치 씨의 부모 두 분, 케니치 씨의 딸 마이, 케니치의 아들 장남, 차남,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사는 거야. 케니치의 부모님 두 분, 케니치 부부, 케니치의 아이들 3명, 이렇게 7명. 그런데 이 집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케니치 씨의 조카의 남자친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 되게 특이하죠? 집 구조가 조카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조카의 남자친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이 조카의 남자친구는 조카가 방황을 할 때 만났던 남자친구였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폭주적이었어요. 그런데 케니치 씨가 마음을 좀 다잡고 너도 잘 한번 살아봐.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너 직원으로 취직시켜줄게. 너 일 좀 제대로 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케니치 씨가 하던 건축회사의 사무실이 케니치 씨의 집 2층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집은 정확히 이 집은 아닌데요. 건축업 회사 사무실이 이 집 2층에 있어서 이 케니치 씨의 조카의 남자친구가 이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요. 이제 왜 같이 사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집에는 누가 사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케니치 씨의 부모, 케니치 씨 부부, 케니치 씨의 아이 3명, 거기에다가 케니치 씨의 조카의 남자친구,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에요. 거기에다가 특이하게도 이날은 요시코 씨의 친구가 여행 간다고 딸을 맡긴 거야. 그래서 요시코 씨 친구의 2 딸이 이 집에 같이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그날 조카까지 같이 와 있었어. 총 11명이 있었던 거죠. 여기 플러스 조카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케니치 씨, 요시코 씨, 마이, 장남, 차남, 요시코 친구의 2 딸, 거기다가 조카의 남친 케이 씨, 조카. 이렇게 11명이 이 집에 있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조카를 안 끼워 넣은 이유는 그날 조카는 점심 때 자기 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점심 이후에는 조카가 없어요. 그렇게 저녁 때는 10명만이 이렇게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자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던 케니치 씨는 잠이 들었어요. 4시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8시에는 자야죠. 그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5시 반인가? 쯤 됐을 때 마이와 같이 자던 이 요시코의 친구의 딸 둘이 케니치 씨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같은 2층이니까.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저기요 아저씨 마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이가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 실종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세히 한번 이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 집에는 저녁쯤에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는데 1층에는 케니치 씨의 부모님, 즉 마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1층에 계셨고요. 1층에 있는 그 복도 끝을 가다 보면 이 케이 씨가 있는 작은 방이 하나 따로 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1층에는 요 윗줄에 있는 사람들이 1층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2층에는 이 케니치 부부, 케니치의 두 아들, 마이, 그리고 마이의 친구인 요시코 씨의 친구 딸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이 친구라고 할게요. 그렇게 8시가 되어서 케니치 씨는 일찍 잠이 듭니다. 그리고 케니치의 조카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자 케니치의 조카 남자친구가 이 마이랑 마이 친구들과 함께 놀아줬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씨의 방에 비디오 게임이 있었거든요. 비디오 게임기가. 페미컴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91년도니까. 그래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비디오 게임 같은 걸 이제 조카 남자친구 방에서 막 하다가 아이들이 자러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마이 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후 9시가 되자 케니치 씨의 두 아들이 케니치 방으로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원래는 이 아이 3명이서 한 방에 같이 잤는데 이날은 유독 이 요시코 씨의 친구 딸이 와서 마이랑 같이 잤기 때문에 마이랑 이 두 친구가 같이 자고요. 케니치 씨의 방에 케니치 씨, 케니치 씨의 부인, 케니치 씨의 장남, 차남 이렇게 4명이서 잔 거예요. 그래서 2층 방 하나에는 마이랑 친구 2명이 잤고요. 그 옆방에서 케니치 씨 부부랑 장남, 차남이 같이 잤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층에서 케니치 씨, 장남, 차남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2층으로 마이랑 마이 친구 2명이 올라와서 누웠고, 그런데 이 케니치 씨의 부모가 9시 20분쯤에 가라오케에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9시쯤에 K 씨의 방을 보고 불이 꺼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K 씨는 9시쯤에 잠을 자려고 했든 뭐 나갔든 어찌됐든 방에 불을 꺼뒀고 마이랑 친구들은 그 방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9시 20분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을 잠그고 가라오케로 갑니다. 그리고 10분 뒤인 9시 반쯤에 마이와 친구들이 잠들었어요. 10시 30분에 엄마인 요시코 씨가 2층으로 올라와서 아이들이 잘 자는지 확인해요. 문을 탁 열고 애들이 잘 자고 있나? 잘 자는구만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와요. 그 방을. 그리고 요 옆쪽에 있는 베란다로 갔는데 뭐가 갑자기 쿵 철컥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1층을 이렇게 봤는데 이 K씨가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K씨는 밤 10시 30분에 집 밖을 나간 겁니다. 근데 뭐 20살짜리 남자애가 집 밖을 나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 너 어디 가? 왜 밤에 나가니?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요시코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2층 현관문을 잠그고 1층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합니다. 이 집이 2층의 사무실로 쓰이다 보니까 1층에 현관문이 있고 1층 마당에서 집 안을 통과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옥외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 현관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1층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층 마당에서 옥외 계단으로 바로 2층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층 현관문이 따로 있고 2층 현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코 씨가 2층 현관문을 닫고 1층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또 1층 현관문이 쿵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누가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들어왔나 싶은 요시코 씨는 5분 뒤에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케니치 씨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 바로 잠이 안 와서 12시쯤에 잠들었대요. 그러니까 요시코 씨가 들은 소리는 누군가 1층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 여기까지 12시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케니치 씨, 요시코 씨, 장남,
차남이 한 방에서 잠들어 있고요. 마이 친구 2명이 2층에서 한 방에 잠들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라오케로 나가셨고요. K씨는 확인되지 않지만 10시 반에 나간 것만 알아요. 그리고 요시코 씨는 누군가 1층으로 들어와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1층엔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모르죠. K씨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1층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돼요. 새벽 2시에 가라오케에 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상하게 1층 현관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닫고 나갔는데 이상하다. 누가 실수로 문을 열어뒀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잠그고 K씨가 있는 방을 확인했는데 새벽 2시에 K씨가 없는 거야. 자기 방에. 아니 얘도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될 텐데 새벽 2시에 없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곧장 2층에 있는 케니치 씨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케니치 씨를 깨워요. 얘야, 이상하다. K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케니치 씨는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2시에 깨웠어요. 여러분들, 평일날에 꿀같은 취침 시간에 출근 2시간 전에 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8시까지 잘 수 있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6시에 깨우면 기분이 어때요? 심지어 깨운 당사자는 출근 안 한다고 가라오케 가가지고 놀다 왔어요. 짜증나죠? 너무 싫죠? 거기다 대고 내가 막 K가 없다고요? 이러겠어요. 너무 싫죠. 그래서 케니치 씨는 직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출근 전에 10분 더 자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케니치 씨는 내일 얘기해요. 몰라. 좀 자게요. 내일 얘기해요. 라고 하고 그냥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잠듭니다. 그리고 이 케니치 씨가 출근하는 오전 4시 30분경 케니치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로 가던 도중에 2층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확인해요. 이상하다. 자기 전에 요시코 씨가 닫고 잤는데 2층 현관문이 왜 열려있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잠그고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누가 열었겠지. 누가 안 잠그고 잤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전 5시 20분경에 마이랑 같이 자고 있던 이 마이의 친구 2명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아저씨, 마이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케니치 씨는 이상하다. 얘가 화장실로 갔나? 아닌데. 어디 갔지? 하고 찾아요. 그런데 마이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까 그 상황입니다. 마이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한 이 케니치 씨는 곧바로 부인 요시코 씨를 깨워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깨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5시 20분에 한꺼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이를 찾았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마이가 없어요. 마이를 아무리 찾아도 마이는 없고 찾다 보니까 또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돼요. K씨도 없어요. 분명 나가는 거 봤는데 10시 반에 나가는 건 봤는데 새벽 2시에도 없었고 새벽 5시 반에도 없어요. 그리고 마이도 없어졌어요. 그러자 케니치 씨는 K가 데리고 나갔나? 얘가 어딜 갔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혹시나 설마 싶어서 K씨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전 6시 30분 조카의 남자친구인 K씨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케니치 씨가 득달같이 가서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와서 지금? 너 마이랑 같이 나갔어? 마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까 K씨가 마이 없어요? 저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K씨가 돌아왔는데도 마이가 없다는 걸 깨닫고 케니치 씨는 어디 잠깐 나갔겠지 싶었던 불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마이가 실종됐다라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7월 26일 마이의 얼굴을 공개를 하고 전단지를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7월 31일에는 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이 마이의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수색했어요. 뭐 마이 집 근처에 있는 뭐 이웃, 마이 집 근처 집, 공공 화장실 뭐 다 확인했어. 뭐 차, 건물, 사람 다 조사했는데 마이가 없어요. 이렇게 찾은 것 외에도 무려 5년 동안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마이 실종 사건에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개구리 소년 사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은 나가기라도 했지. 마이는 집안에서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확실해진 건 마이의 집 안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라든지 외부인의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1번 마이가 직접 제 발로 집 밖을 나갔거나 2번 누군가가 집 안에 있던 내부인이 마이를 납치한 거죠. 이 두 개로 좁혀집니다. 근데 1번이 아닌 이유가 마이는 원래 되게 겁이 많고 엄청 신중한 성격이래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고 어디를 갈 때는 늘 엄마한테 나 어디 간다고 말을 하고 나가는 애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누군가가 자기를 납치하려고 했으면 옆에 다른 애들 2명이 있는데 악소리 한번 못 지르고 나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 발로 나갔다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납치됐을 확률은요? 그것도 좀 적어 보이죠. 낯선 사람이 이 아이를 깨우는 순간 이 아이는 아마 비명을 질렀을 거고 옆에 있는 아이 2명 깼을 겁니다. 혹은 이 아저씨가 잘 얘기를 해서 어디 같이 나가자. 우리 깎아서 먹으러 가자 애기야. 라고 했으면 마이는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웠거나 엄마를 깨워서 나 어디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죠. 자기 발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낯선 사람한테 납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마이를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탐지견을 동원을 해서 마이의 냄새를 맡게 한 뒤에 흔적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탐지견이 마이 냄새를 맡더니 막 나가요. 그래서 1층까지 막 내려가서 1층 현관에서 냄새를 맡더니 탁 하고 멈춰버립니다. 냄새가 거기서 끊긴 거예요. 그럼 마이는 어디 갔을까? 1층에서 날아갔나? 근데 여러분들이 차로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고 누가 들쳐업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 근데 탐지견은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실종된 사람의 냄새를 맡게 해요. 내 냄새를 맡아요. 내 냄새를, 이 옷 냄새를 막 맡은 다음에 이 옷 냄새를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들쳐업고 가거나 아니면 뭐 끌고 가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 냄새가 끊긴 곳에서 나는 다른 냄새를 새로 세팅해요. 그래서 내가 마이한테 끌려갔으면 내 냄새를 따라가다가 새로 나는 마이 냄새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납치범이 이 아이를 데려갔더라도 낯선 납치범의 냄새를 새로 맡아서 새로 세팅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현관에서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냄새가 없다는 거야. 현관은 이 모든 가족의 냄새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족들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케이씨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요시코씨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이 마이를 납치한 거라면 현관에서 냄새가 끊긴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에서 뭐 사람들은 다 이쪽 저쪽 방향을 다 나갔을 테니까
마이의 냄새는 거기서 끊겼고 너무나 친숙한 가족들의 냄새가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탐지견은 거기서 그냥 수색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게 탐지견으로 수색하는 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주변을 탐문 수사를 했는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밤 11시쯤에 이 마이의 집 근처에 하얀색 차가 한 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차는 고장났던 것처럼, 누군가가 차를 고치는 것처럼 이 앞에 보닛이 열려 있었대요. 그런데 마이가 실종된 그날, 그러니까 26일날 이 차는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을 다 탐문 수색을 했어요. 이 차주를 찾기 위해서, 하얀색 차주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차의 차주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차는 무슨 차인지 몰라. 뭐 정말 아무 상관없는 차일 수도 있고 납치범의 차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의 차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마이랑 같이 자던 이 두 친구가 진술을 한 건데요. 밤에 어떤 남자가 와서 마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건 어린아이들의 진술이고 애들이 비몽사몽할 때 들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진술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마이는 혼자 나가서 실종됐을 가능성 거의 없고요. 집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외부인의 가능성이 아주 적고 집 안에 누군가가 저질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사라졌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누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의심스러운 누군가가 지금 머릿속에 있죠? 가장 유력한 누군가가 있죠? 엄마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K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경찰들도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용의자는 둘로 좁혀집니다. 한 명은 엄마 요시코 씨, 다른 한 명은 조카 남자친구 K 씨. 이렇게 둘로 좁혀집니다. 근데 엄마 요시코 씨는 금방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요. 왜? 엄마니까. 엄마잖아요. 애를 납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다른 한 명인 조카의 남자친구 K씨밖에 안 남았어. 근데 K씨의 이력을 보니까 좀 수상해. 애가 부모가 이혼하고 완전 거친 폭주족 그룹에 가입되어 있다가 케니치 씨를 만나서 일자리를 제공받긴 했는데 종종 본드 같은 걸 하다가 걸려서 케니치 씨한테 엄청 혼났대요. 그러니까 케니치 씨에 대한 감정이 마냥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기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납치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 당일날 K씨의 진술을 한번 들어봅시다. 경찰이 K씨를 되게 집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K씨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진술로 남아있어요. K씨는 저녁에 여자친구인 조카가 집으로 가고 나서 마이와 마이 친구들과 방에서 놀아줬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놀아주다가 아이들을 2층으로 올려 보내고 10시 30분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나갔어요. 이 부분이 요시코 씨가 베란다에서 나가는 걸 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다 말이 되죠. 여기까지는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이 됩니다. 맞죠? 요시코 씨가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갔다가 베란다에서 이 K씨가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91년도잖아요. 이 핸드폰 뭐 이렇게 삐삐 해가지고 야 나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하러 나갔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신병이 있었던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급하게 보자고 하길래 차로 가려고 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 11시쯤이 돼서 집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을 딱 가니까 밤 11시에는 지하철이 이미 끊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다가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꼭 가봐야겠다. 그러면 지하철이 끊겼으면 내가 택시를 타고라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택시를 타고 11시에 택시를 타고 11시 반쯤에 친구 집 근처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들어버려서 자기를 보러 안 나왔대요. 그렇게 11시 40분에 친구 집 근처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친구가 안 나오자 이 K씨는 근처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아서 날밤을 셉니다. 지하철도 끊겼으니까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첫 차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서 5시 반쯤에 첫 차를 타고 6시 반쯤에 집에 도착해서 그때서야 마이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대. 여기까지가 이 K씨의 진술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해. 이 말이 좀 안 맞아. 친구를 보러 갔는데 아니 이 친구가 안 나왔으면 바로 돌아왔으면 될 걸 굳이 백화점 앞에서 날밤을 꼴딱 샜다? 친구는 약을 먹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알리바이가 딱 뭐가 이렇게 딱 짚히는 게 없잖아. 심지어 벤치에 앉아가지고 날밤을 샜대요. 거기서 뭐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날밤을 샜대.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경찰이 집중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전화한 게 진짜 확인이 됐어요. 진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친구가 정신병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은 것도 맞아요. 친구 집 근처에 가려고 택시를 탄 것도 맞아요. 11시에 택시기사가 와서 저 사람 맞아요. 11시에 내가 태워줬어요. 거기 그 친구 집 근처 맞아요. 거기까지. 11시 40분쯤 도착했을걸요? 맞아요.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K씨는 진짜로 친구 전화를 받고 친구 집 근처로 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지만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K씨도 용의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범인일까요? 일단 아주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제외해 봅시다. 일단 조부모님들은 아니에요. 그죠? 조부모님들은 9시에 나갔고 이미 엄마가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고 나서 엄마가 마이가 있는 걸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조부모님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켄지 씨를 깨웠잖아요. 일단 아니에요. 조부모님들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제외해봅시다. 이 친구 딸들, 너무 애기들이에요. 얘네들이 납치를 너무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얘네들이 왜 납치하겠어요? 일단 이 아이들도 제외해봅시다. 장남, 차남 제외해봅시다. 납치하기엔 너무 어려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케니치 씨도 제외합시다. 케니치 씨 제외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케니치 씨, 친구 딸 둘, 장남, 차남 이렇게 7명이 제외됐어요. 자, 그런데 남은 거는 그러면 조카 남자친구인 K 씨와 아내 요시코 씨예요. 요시코 씨의 증언에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봐봐요. 요시코 씨는 1층에서 누군가가 쿵 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2층으로 뚜벅뚜벅 올라오는 소리도 들었어. 근데 상식적으로 분명히 내가 아이들 3명이 자는 것도 봤죠? 케니씨 자는 거 뻔히 알죠? 아이 2명 자죠? 장남, 차남 자죠? 그러면 누가 2층으로 올라가겠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나가셨는데. 한 번쯤 확인해보지 않겠어요? 누가 2층으로 올라갔다면?
근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잤다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엄마가 알리바이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이 K씨와 엄마가 벌인 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케니치 씨랑 요시코 씨는 무려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조카 남자친구는 20살이에요. 오히려 남자친구랑 요시코 씨가 나이 차이가 덜 나요. 그래서 둘이 불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가 그걸 목격했다면? 그래서 마이를 없애야 한다면? 둘이 짜고 애를 납치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을 봅시다. 만약에 엄마가 진짜로 아이를 사랑했고 납치된 걸 너무 걱정해. 이 엄마는 범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범인은 10시 반에 요시코 씨가 아이가 자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들어왔겠죠. 쿵 하는 소리가 나고 2층으로 올라갔을 테니까 그때가 바로 마이를 납치했을 때겠죠. 그런데 요시코 씨는 5분 만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 범인은 5분 만에 2층으로 올라가서 마이를 어떻게든 뭐 제압을 하던 뭐 입을 막던 설득을 하던 해서 2층으로 나간 거야. 5분 만에. 그리고 2층에서 마이를 납치해서 1층으로 안 내려가고 2층 현관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그래서 K씨가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 집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이를 납치했어요. 자, 그러면 가능성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조카의 남자친구가 공범이 있어서 같이 납치했을 수도 있죠. 생각을 해봐요. 이 조카 남자친구는 10시 반에 나갔어요. 10시 반에 나갔다가 11시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11시 40분까지 택시를 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시간에는 마이가 확인이 안 되죠. 생각을 해봐. 10시 반까지만 이 아이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요시코 씨가 목욕을 할 때 몰래 올라가서 마이를 납치해서 어디다가 숨겨두든 어떻게 하든 한 다음에 11시에 택시를 타고 갔다면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비잖아. 10시 반에 나갔다가 11시 사이까지가 30분씩이나 빈다고. 그 사이에 공범의 차에 태우거나 어디에다가 납치를 해두거나 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는 택시를 타고 거기에 갔고 이후에 공범이 와서 이 마이를 데리고 어디엔가 갔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마이의 친구 2명이 2달 뒤에 다시 진술을 했는데요. 2달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게임 같이 했던 그 오빠가 올라와가지고 마이야 놀러 갈래?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이야기이고 아이들이 그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마이한테 말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경찰들은 어린아이의 진술이고 비몽사몽할 때 들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진술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일 뿐인 거죠. 아, 실제로 뭐 다른 사람이 납치했을 수도 있는 거고 K씨가 납치했을 수도 있고 요시코 씨랑 둘이 납치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찰들의 결론으로는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CCTV 같은 게 좀 있었으면 동선 파악이 쉬웠을 수도 있는데 91년도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뭐 핸드폰으로 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하철로 실제로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그때 지하철은 막차가 8시쯤이래요. 집 근처 지하철인데 모르진 않았을 테고 11시에 지하철로 갔는데 막차가 끊겨 있었다. 라고 말을 하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마이를 납치한 범인은 잡지 못했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들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마이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됩니다. 이후에 이 아빠인 케니치 씨는 1년 뒤에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 너무나 수상한 케이 씨를 따라다녀요. 미행을 합니다. 진짜로 내 딸 마이를 데려갔는지 납치를 했는지.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요. 케이 씨가 납치한 건 아닌 거죠. 혹은 이미 죽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마이를 안 찾는 걸 수도 있고요. 미행을 하고 쫓아다녔음에도 마이를 찾지 못하자 곧 케니치 씨는 미행을 그만두고 2015년에 더 이상 마이가 돌아오지 않은 걸 깨닫고는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당시 7살이었는데 아직까지 실종 상태예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되게 특이한 실종 사건입니다. 가족 모두가 알리바이가 확인되는데 가족 말곤 납치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